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부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식물과 그와 반대로 집안에 들이면 좋은 기운을 차단하고 재물운을 막아 자칫한 집안을 망하게도 할 수도 있는 식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식물 하나 집에서 키우는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너무 예민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풍수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생김새가 이뻐서 들이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풍수적 의미를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식물은 나무 요소와 정렬이 되어 강인한 활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상징합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키우면 이 식물들은 활기차고 생명을 강화시키는 에너지를 온 집안 곳곳에 전파할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잣집들은 풍수 전문가를 통해 식물의 종류를 세심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어디에 배치해야 효력이 증대되는지까지 세심하게 고심하고 들여놓습니다. 한번 부자는 3대까지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대대손손 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사항까지 하나하나 풍수적 의미를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계속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식물의 에너지적인 영향력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사소한 것 하나도 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식물을 배치하거나 잘못 배치하면 집안의 조화로운 에너지 흐름이 방해를 받아 생활 공간의 전반적인 기운과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식물과 그 반대 효과를 가진 식물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식물을 어디에 배치해야 효력이 극대화되는지 그 비법까지 말씀드리려 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앞날 모두 무탈할 것이고 재물과 건강운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운을 가져오는 식물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풍수에서 매우 강력한 긍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으며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회사에 이전 또는 집 들일 때 많이 하시는 선물이기에 금전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잎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엽전 꾸러미가 달린 나무 같다고 해서 흔히들 돈나무라고 불러왔습니다. 식물 풍수에서 줄기부터 가지잎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금전운의 최고인데 금전수는 그 이름부터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식물이라 예부터 많이 키워온 식물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운을 가진 식물도 배치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감소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재물과 부를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집의 남동쪽 구석에 배치하세요. 이 위치는 번영과 부의 창출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건강과 가족 성장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 집안의 동쪽 부분에 금전수를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전수는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기운이 너무 커서 어린아이의 기를 빼앗을 수 있기에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금전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안전하지만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이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애완동물이 있다면 식물에 닿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두 번째 식물은 여인초입니다. 여인초는 특이한 외모와 강한 생명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흔히들 극락조라고 부릅니다. 또한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까지 탁월해서 풍수에서는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식물입니다. 잎이 날카롭고 꼿꼿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초는 성장과 활력을 상징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에서는 나무목의 요소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가진 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정화 능력은 집안 환경에서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측면에서 모든 해로운 기운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키가 커지면 주인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제 여인초의 배치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상관없어도 침실에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뾰족하고 위쪽을 향한 여인초의 잎은 너무 많은 활동적 기운을 발산하여 침실의 평온한 기운을 빼앗고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침실은 피해서 배치해 주세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세 번째 식물은 난초입니다. 예부터 재물이 많거나 성공한 집안에 가면 난이 항상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사극을 볼 때에도 부잣집 대감이 면포로 한 줄기 한 줄기 정성스럽게 닦고 관리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셨죠? 이 이유는 난초는 주인과 운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꽃이 핀다면 아주 좋은 길조이기에 난초를 재물과 행운의 식물로 예부터 많이 여겨왔습니다. 풍수상으로 보았을 때 돈나무처럼 둥글고 큰 잎을 가진 식물이 불을 가져오고 난초처럼 얇고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은 재물운에 좋지 않다고 보는데 난초만은 예외로 불립니다. 난의 기운은 사람과 가장 닮아 있다고 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주인과 생명력을 함께하기에 꾸준히 신경 써주어야 되고 생명력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난이 모두 시들어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내서 그 집안을 모두 몰락한다고도 하오니 정성을 다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현대에서도 난초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승진을 축하하거나 집들이 선물을 할 때도 계속 번창하라는 의미로 난초 또는 난초 그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실 동쪽 구역에 난초를 배치하는 것이 가족관계와 건강 향상에 좋고 남쪽 구역은 부와 번영에 좋은 기운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물을 가져오는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풍수에서는 잎이 뾰족한 식물보다는 넓고 둥글둥글한 식물이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매우 넓고 무성한 잎을 가진 몬스테라는 눈에 띄는 외관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식물일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사용했을 만큼 매우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또한 몬스테라를 집안에 두면 빽빽하게 있는 잎들이 부정적인 기운을 모두 흡수하고 걸러내어 번영과 긍정의 기운으로 바꿔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점점 부유해지고 집안에 어르신이 있다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는 풍수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집에 놓여져 있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치할 때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긍정적인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어두운 곳이나 에너지가 막혀 있는 곳에 둔다면 그곳의 에너지의 흐름을 뚫어주어 다시금 가정에 좋은 기운이 돌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몬스테라를 배치할 때 남동쪽은 부와 풍요를 키울 수 있고 동쪽은 가족과 건강을 더욱 강화시켜주니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적절한 위치에 잘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몬스테라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실제 미관상으로도 매우 예쁜 식물로 집안 전체의 생기를 가득 넘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 유독가스를 정화시켜주는 탁월한 기능도 있기에 최고의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몬스테라 잎은 옥살산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애완동물이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절대 집안에 키워서 안 되는 식물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다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선인장 과인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아주 작은 다육이는 인테리어를 위해 그래도 괜찮지만 크기가 크고 가시가 많이 난 선인장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뾰족한 가시는 공격 에너지로 표시되어 선인장을 거실에서 키우면
집안의 전체적인 풍수적 운이 나빠지고 사람들의 정신이 예민해져 다툼의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키워서 안 되는 두 번째 식물은 담쟁이와 같은 넝쿨 식물입니다. 운과 재물을 꼬이게 만들어 좋지 않는 기운을 준다고 여겨왔습니다. 위로 솟는 식물이 아니고 아래로 처지는 형상이기에 집안에 음기를 가득 채우고 금전운뿐만 아니라 자식과 자손의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정말 키우고 싶다 하시면 바닥에 내려놓고 관상용으로 키우시면 되지만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식물은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말 그대로 행운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집들이 선물이나 출산 등 기념적인 날에 선물로 애용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이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운을 막는다 하여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행운목은 보통 나무의 윗단이 잘려나간 상태로 키우게 되는데 풍수상 나무의 위가 잘려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기운도 절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운이 잘렸다고 볼 수 있으며 운을 계속 모아나가야 되는 풍수에는 맞지 않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풍수적 의미와 그것들이 우리 집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집안에 재물운과 행운을 가져오는 식물을 올바른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조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러한 식물의 풍수적 의미를 알고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식물 한 그루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을 이용해 여러분의 집안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재물운이 넘치고 항상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